네, 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요 며칠 참 찌뿌둥했던 날씨가 맑게 개면서 또 증시에 끼었던 구름까지 함께 좀 몰고 간 듯한 하루였는데요. 양대 지수가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수요일장 아주 기분 좋게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귀여운 동물 팬더 아시죠? 팬더가 하루에 섭취하는 대나무의 양이 자그마치 1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14시간 이상을 식사하는 대식가로도 유명한데요. 알고 보면 나름 또 슬픈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먹은 양의 채 20%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증시가 아무리 좋고 또 종목이 잘 가도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면 결코 또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 텐데요. 오늘도 이 VVIP가 여러분들의 좀 막힌 속을 또 막힌 계좌를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청량감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카운슬러는 그 언어의 마술사, 참 얘기를 맛깔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준호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장 괜찮았죠? 매매 잘 하고 오셨어요? 뭐 사놓고 뭐 매매라기보다 뭐 특별히 네. 신경은 안 써도 될 만큼 뭐 세팅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느냐고 네. 뭐 장도 다 못 보고 왔죠. 바쁘게 오셨어요. 네. 저번에 저랑 주말에 리허설 할 때 저한테 계좌 열어서 막 자랑하셨잖아요. 예. 수익 많이 났다고. 예. 거의 뭐 한 다 두 자릿수 이상 때만 수익 내면서 좀 가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요즘에 좀 잘 풀리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잘 풀리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몇 가지 뿐이 없을 거예요. 골고루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래 가지고 그 몇 가지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쪽에 네. 많이 집중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시청자님들께 그런 매매 노하우 좀 또 많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포트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포트 좀 진단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주 치열한 또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에 있는 조친스러운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멀리서 또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서울도 오늘 굉장히 후텁지근했는데 대구는 굉장히 덥죠. 더 더웠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26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네요. 와, 예. 좀 어떠세요? 계좌 보면은 더 더워지세요? 아니면 좀 시원해지세요? 계좌 보고 내일은 계시면. 더 네. 더워진다 그러네요. 그러세요. 예. 주식 투자는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규모 어느 정도 가지고 운용하고 계세요? 뭐 옛날에 좀 하다가 네. 그동안 내 외국 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 또 새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예, 4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그대로 얘기하면 1억 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잠깐에도 휴식기가 있으셨네요. 주식 매매 하시다가. 네. 그렇죠, 예. 하신 지 내가 몇 달 또, 되셨고요. 예, 네.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신 거예요. 좀 감 잡는 중이세요? 어떠세요? 아직까지 감도 잘 못 잡고. 그러니까요. 네. 네.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시장도 좀 보시면서 종목 선택에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전에는 좀 매매 많이 하셔서 주식 농사 총 지으신 기간은 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경력은? 옛날에는 한 7, 8년쯤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잠깐 쉬셨어도 살아 계시겠네요, 감이.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조금 네. 감은 잡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네. 예. 그 정도 되셨으면 나름의 뭐 매매 원칙이나 스타일 같은 게 좀 확고히 있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최인호 씨가 짓는 그 상독하는 데 보면은 개영백 하는 잔이 나오잖아요. 네네. 개영백 하는 그거는 이제 잔에 술을 이제 70% 이상 부으면은 네. 더 안 올라가고 한다. 나는 이제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는 어느 정도 내 생각한 대로 나오면은 이제 팔고 막 그래 지금 해왔어요. 그래가 4월달에 해가 조금 수익 받는 것도 있고 했는데. 네. 예. 수익 그거는 나면은 이제 좀 짧게 챙기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길게 가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길게 갈 예정인데. 네. 이게 이래 해보니까 전에도 그런데 이게
주식하는 게 영원히 좋은 주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수익이 좀 나면은 네. 어느 정도 한 20%, 뭐 25% 나면은 일단 처분하고 반 정도 처분하고 이래 쭉 하니까 큰 손해는 여태까지 안 봤어요. 20에서 25%면은 뭐 굉장히 수익 많이 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어떤 네. 거는 뭐 한 50% 나는 것도 있었어요. 손실도 그럼 나면은 손실 나는 종목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좀 잘 끊어내는 편이세요? 손실 난 종목은? 예, 네, 손실 나는 거는 뭐 가차 없이 네.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군요. 예, 잘라봅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수익도 많이 예. 내시고, 뭐, 손절도 아주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그럼 주식하면서 좀 가장 어려우세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오븐에 삶는 테스트 하는 거 이것도, 네. 그 테스트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네. 계속 올라가길래, 며칠 전에 좀 잡았지만은, 뭐 또 지금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가, 저희가, 그리고 네. 예. 그런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이따가 보고 어느 정도 뭐 한 10% 넘으면은 애 먹는 거는 막 가치 없이 또 손해 보면은 네. 손해 보는 대로 해보고 처분해보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번에 코드 나오는 심택 하는 거. 포트를 지금 벌써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포트 잠시 후에 좀 열어볼게요, 시청자님. 손실난 예. 종목을 좀 가지고 계셔서 좀 소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들어보니까 수익 나면은 무조건 챙기고 손실 나면 또 빨리빨리 잘라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잘하고 네.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손실이 나는 거는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네. 한번 잡은 것, 그러니까 이익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은 좀 오래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내가 오두방정을 떨면서 자꾸 매매할 이유는 없다라고는 주의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점점점 사이즈가 커질지 아닐지 그런 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상하한폭도 이제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본을 잊고 좀 그림 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참혹한 결과를 많이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 가지고 그 회사 CEO서부터 좀 많이 깊숙하게 되도록이면 좀 기본에 치우치는 그런 투자가 돼야지 좀 비바람 몰아쳐도 그렇죠.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1년에 거래를 많이 안 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50%, 100% 그거를 몇 번만 성공을 하면 되고 네. 나머지 짜질구리한 손실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부들이 멸치 잡으면 엄청 바빠요. 그래서 뭘 터느냐고요. 그래서 얼굴에 엄청 뭐 좀 더럽게 묻어요. 그런데 고래 한 마리 잡으면 많이들 이거 얼마야 하면서 구경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큰 거, 대여를 낚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작은 거에서는 결코 성공은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실패도 조그맣게 하겠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의입니다. 네. 대여를 낳기 위해선 정말 또 열심히 발굴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많이 하시죠, 공부. 좀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까도 뭐 테스도 있는데 좀 손실이 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포트 내용 좀 점검해 볼게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좀 체크해 볼게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네, 쭉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예, SK 하이닉스. 매수가 여보세요? 비중, 네, 어떻게 예, 되십니까? 46,000원에 15%. 15%. 네, 심택 1980원에 15%, 테스 22,950원에 20%, GS건설 35,280원에 15% 이런 정도입니다.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일단 세 종목이 다 손실이시고 퇴스, GS 건설 뭐 손실이 좀 커져서 일단 전반적인 좀 수익이 훼손된 상태시네요. 오늘 수정자료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드릴 거거든요. 이준호 차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좀 상담 자세하게 들어가 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호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조친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네. 나는 나이도 좀 있고, 옛날에 좀 하다가 이제,
저 사무실에 나오고 하니까 좀 심심해서 네. 또 나는 또 이제 업자들 많이 상대하는 그런 업이라서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이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정권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율도 문제가 있고 애나 이것도 이제 수출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새로 이제 4월 달에 좀 시작했는데 네. 그래 지금 아까 이준호 사장님 얘기는 들으십니다만 그거 뭐 한 종목 잡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간 보장만 있으면은 오래 붙잡고 있지만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분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선에 아래 그 심택 이거는 이제 투자 설명회도 오고 해가지고 네. 우선에 요거부터 내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쭉 이제 봐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핵심은 결국 IT 세 종목이랑 건설 하나예요. 예. 그냥 네 종목이지만 그 큰 바구니 안에는 그렇게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안 하는데 뚱뚱한 개그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앉아 있어요. 그 역시 뚱뚱한 사람인데 뭐 형님 뭐 자리 좀 비키시죠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등이고요. 2등이 현대차예요. 그리고 5등으로 올라온 게 아모레 퍼시픽이었고요. 얼마 전까지 지금 오늘 보면은 네이버가 한 11위 정도 됐을 텐데 얼마 전까지는 포스코 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미래에도 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님분들에게 제발 공부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려요. 그 공부하신 것을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싹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해오시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수익률에는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제발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한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마치 위로하듯이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위하는 길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시겠고 냉정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좀 말씀드리고 좀 냉정한 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먼저 뭐 심택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심택 뭐 액면 분할이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액면 분할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 분할이에요.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액면가 500원짜리고 기업 분할하는 거예요. 최근에 골프존이라든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업 분할을 했어요. 지주사로 가고 자회사로 가는 그거예요. 심택도 그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액면 분할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조금 잘못 이제 알고 계셨었는데 대부분 올해 무슨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기업 요 몇몇 회사들이 그런 걸 빨리 이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높이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도 분할 전에 시총이 1조 1천억에서 요새 1조 2,700억대로 올라섰고 덕산 하이메탈도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배구조 불확실성 개선하고요. 조금 미운 오리 새끼도 띄어내가지고 사업회사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택을 이제 바라보실 적에. 그 심택도 지금 손실로 계신 거네요? 조금 손실 봤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IT 쪽 안 한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갤럭시라고 쳐보자고요. 갤럭시 1이 나왔을 때는 이노베이션이었는데
거기서 2로 가면은 그냥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일 거고요. 지금 5에서 6로 간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안 한다라고 다짐을 했던 게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심택이 뭐 인적 분할하는 것도 인적 분할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게 그 MCP 기판, 요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쪽인데 사실은 요런 것들이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이 좋아하는 것은 20살짜리 어린애를 좋아하지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60대 돈 많으신 어른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SK텔레콤 같은 회사가 20년 전에는 청년이었다면은 지금은 돈 아주 잘 버는 뒷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는 60대 노인일 거예요. 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60대 이제 어르신이 된 거예요. 주식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택을 둘러싼 것도 중요하지만 심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같은 바구니 안에 있는 종목들도 차트만 잠깐 뭐 볼게요. 왕년에 스마트폰 잘 나갈 때 잘 나갔었던 것들만 볼게요. 이게 파트론이라는 것도 연일 지금 신저가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051370의 뭐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뭐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뭐 옵트론텍이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밑으로 지금 파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예. 그럼 심택 이거는 일단 단기간에 처분하는 게 낫겠다, 그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손실 보신 상태에서 제가 가장 성의 없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성의 없는 대답이 될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뭐 10,000원까지 올라오겠다.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기본적인 골격은 올라가 봐야 별로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죄송하지만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이제 하이닉스 요런 것도 이제 봐드리자면은 하이닉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적에 뭐 수익 나면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신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종목에서 일부 이익이 나면 팔고 손실 난 걸 좀 갖고 있다 보면은 계좌는 항상 파란색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5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성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나약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익 난 거는 챙기고 싶고 손실 난 거는 확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약한 마음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도 크게 놓고 봐서는 오늘 700원 올라왔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2012년도까지 적자였다가 2013년도에 3조 3천억 이익이 나왔고 2014년도에 5조 1천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6조 2천억이 나왔고 올해 6조 2천억을 낸다고 해요. 회사 측에서는 그렇고 1분기에 1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익은 꾸준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2012년도 적자에서 2013년도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부터 주가는 빵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2013년도서부터 회사는 딱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거기까지만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2013년도입니다. 이제 흑자로 땅 돌아서는 그 시점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주식이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상승, 하락, 횡보.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는 딱 횡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뭐 오늘 맞아요. 700원 올라가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얘는 작년 6월서부터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이닉스가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무거워요. 메이저들이나 좀 폭폭 사들여 가야지 움직일 텐데 메이저들이 지금 요새 보면 기관들은 오히려 요거를 팔기가 바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시원하게 올라갈 일은 또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가 멱살 잡고 싸워요. 그런데 그거 뒤에서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서 싸우자고 지금 딱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강자가 나오면 이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주식일 거고요. 예. 지금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테스 말씀하셨는데 테스 요런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테스는 사실은 오늘 떨어졌지만 하이닉스는 올라왔지만 그 올라온 것도 의미가 없고 테스는 조금 빠졌어도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전자 장비 업종 얘네들 보면은 원익 IPS도 있고 SFA라는 것도 있고 AP 시스템이니 PSK니 테스 등 요런 상장사들이 1분기 매출이 한 5,6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0% 가까이 18% 정도 증가했어요. 요쪽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쪽에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테스도 하반기 쪽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 강화될 거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의 평택 공장 착공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 개선돼 가지고 원익 IPS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거래가 모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의 테스는 단기간에 15,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 기관들이든 뭐든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고 여기는 그냥 한번 있어 봐도 좀 승산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테스 정도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GS 건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GS 건설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주 GS를 둘러싼 전반적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GS 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29,850원 해가지고 좀 종합이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고요. 삼성물산이든 삼성물산도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도 종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GS 건설도 축 쳐져 있고 대림산업 이 메이저 건설사들만 봐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주 안에서 그나마 좀 치켜 올라간 거는 태영건설 하나뿐이 없어요. 태영건설. 예, 태영건설이라고 009410 태영건설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전멸했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GS 건설로 보면은 이 회사는 2013년도 적자가 좀 세게 났었죠. 예. 그리고 작년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고요. 근데 건설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국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요. 해외마저 없다라면은 더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건설이라는 바구니 안에 그 조그만 어떤 그 소바구니를 보면은 인테리어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최근에 대한민국 집들이 많이 오래됐죠. 80년도에 지은 집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 이렇게 이사하려고 집 보러 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화장실부터 가볼 거예요. 깨끗한가. 그러면은 대림 비행코든 요런 오래된 주택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소규모 사업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좋았고 이런 큰 바구니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그래프상에서 보이는 요렇게 지금 요 줄이 보이시죠? 줄이 보이실 텐데
이게 어떤 경기를 나타내는 선이 될 거예요. 얘는 아무리 잘났어도 올라가 봐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크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빠지다가 잠깐 기적같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슬쩍 올라가는 척했다가 아이고야 하고 이렇게 죽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곳에서 올라봐야 쥐꼬리만큼 올라올 종목이 세팅에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테스 하나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차장님, 네. 이거는 뭐 테스만 빼놓고 뭐 내일도 다 처분해보면 나는 뭐 그저 손절매 하는 거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잘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뭐 어떤 게 화학이나 뭐 정유나 뭐 지금 나도 이거 테스 이것도 전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잡아봤는데 뭐 종목을 한두 개 좀 이따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전략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화학이든 정유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요새 이건희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지만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이러신 분들은 과거 40대부터 대한민국을 바꿔온 사람이고 앞으로 바꿀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네이버의 시총이 포스코를 추월했었고 아모레가 지금 5위에 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진이 돼 있다는 건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정유는 어떻고 자꾸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 전략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그럼 조금 이따가 이준호 사장님 좀 이따 투자 전략에 나오십니까? 계속, 예, 말씀드릴게요.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 예. 지금 보니까 뭐 예. 현금도 들고 계시고 종목도 매도하면 현금 굉장히 많아지시니까 또 어디로 투자처 좀 찾아야 될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이준호 차장님 전략 들어가거든요. 그때 좀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준호 사장님 몇 시에 계속 시청하시면 저희 한 4시 50분 정도에 아마 전략 주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예. 한 테스 정도는 좀 가져가라고 전략 주셨는데 좀 여유 있으세요? 가져가실 만한 좀 여유는 있으세요? 뭐 지금은 뭐 지금 난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스 이거는 한번 가져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네네. 가감하게 처분해볼 점입니다. 급한도 필요한 거 아니시니까 차장님 테스를 좀 하나 유일하게 좀 가져가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보면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잡아볼게요, 저희. 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는 어려워요? 네. 예, 저가 IT 쪽도 잘 몰라요. 그쪽으로 워낙 안 보셔서. 5년 정도 안 하고 네. 뭐 화장품이나 그런 쪽으로만 사실은 굉장한 기간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 테스라고 해도요, 반도체 장비 SFA라든가 이런 쪽들이 전년 대비 한 올해 1분기에 매출이 한 20%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테스는 안 늘었어요. 하반기 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꿈만 꾸고 있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감히 아는 신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적으로 그 섹터들이 좋아졌는데 테스 정도만 조금 삐리삐리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한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를 워낙 좋게 봅니다. 그래요? 예, 네.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그런 거는 좀 회사 측에 전화 좀 해보고 그렇게 그 정도 좋은 노력은 방법이죠, 그것도. 네,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15일에 시청자님 좀 고점 나왔네요.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좀 흐름 괜찮게 나왔는데 아마 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손실이시긴 한데 좀 만족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가격은 정확하게 안 잡아드렸으니까요. 좀 요 정도면은 좀 만족하겠다 싶으시면은 좀 정리 잘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네. 심택 투자 설명회에 모집 가액하고 5,426원 하고 이게 책자가 내한테 왔거든. 네네. 이거는 그러면 새로 납입기일은 7월 1일 날
납입을 하락해놨거든. 시청자님 그 부분은 제 전문이 또 아니어가지고 아니. 저도 정확히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좀 관계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상세하게 답변 드릴 것 같고요. 네, 예.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번창하시고요. 예. 네, 매매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도 내가- 드릴게요. 예, 시간을 내가 너무 할애 많이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네, 돈 많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저희가 실시간 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 알고 계시죠? 좀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도 괜찮고요. 뭐 이준호 차장님의 시황관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장이 방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흐름 체크하고요. 내일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